동생에게 엄마 맡겼더니 전 재산이 사라졌다. 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일 한번 들어주세요. 진짜 가족한테 이렇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 결혼해서 애 둘 키우면서 바쁘게 살았죠. 엄마는 시골에서 혼자 사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요. 동생은 저보다 4살 어린데요. 결혼 안 하고 엄마 근처에서 살았어요.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요. 저는 명절 때나 엄마 뵈러 가고 동생이 평소에 엄마 챙겨드렸어요. 작년 봄에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는데 갑자기 악화된 거예요. 병원에서 누가 모셔야 한대요. 혼자 생활하시기 힘들다고요. 저는 솔직히 난처했어요. 서울에서 애들 학교 보내고 있는데 엄마 모시고 올 수도 없고요. 회사도 다녀야 하니까 24시간 붙어 있을 수도 없었거든요. 동생이 그때 제안했어요. 자기가 엄마 모시겠다고요. 대신 조건이 있대요. 엄마 집을 자기 명의로 해달래요. 간병비 대신이라고요. 저는 고민했어요. 엄마 집이 꽤 큰 집이었 시골이긴 해도 몇 척은 하는 집이었어요. 근데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요양원 보내자니 엄마가 싫어하시고 제가 모시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동생이랑 계약서를 썼어요. 동생이 엄마 간병하는 대신 집을 주기로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고 서류 몇 장 더 썼는데 그게 뭔지 자세히 안 봤어요. 동생이 엄마를 잘 모셔줬어요. 병원 모시고 다니고 식사 챙겨드리고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서 엄마 뵙고 그때마다 동생한테 간병비 명목으로 돈도 좀 줬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제가 엄마 통장 정리하려고 은행 갔어요. 엄마 이름으로 된 적금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걸 해지해서 요양비로 쓰려고 했죠. 근데 은행에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엄마 명의 통장이 전부 해지됐대요. 작년 여름에요. 그러니까 제가 동생이랑 계약서 쓰고 몇 달 후였죠. 저는 깜짝 놀라서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왜 엄마 통장을 해지했냐고요? 동생은 처음엔 모른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간병비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제가 매달 간병비를 따로 주고 있었는데 엄마 통장까지 해지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은행에 자세히 알아봤어요.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명의 부동산도 다 팔렸더라고요. 엄마가 따로 가지고 계신 작은 땅 몇 개 있었거든요. 그것도 작년에 다 처분됐대요. 판 돈이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전부 동생 통장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총 금액이 3억이 넘었어요. 저는 바로 동생한테 달려갔어요. 동생이 처음엔 발뺌하더니 나중에는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권한이 있었대요. 제가 계약서 쓸 때 위임장에도 사인했다면서요. 그때서야 기억났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여러 개 썼었죠. 계약서만 자세히 보고 나머지는 대충 사인했거든요. 그게 위임장이었던 거예요. 동생이 그 위임장으로 엄마 재산을 전부 처분한 거였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위임장에 사인했으니까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동생을 믿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죠. 당장 변호사 찾아갔어요. 변호사가 서류 보더니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위임장이 계약서 뒤에 숨겨져 있었고 제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엄마 재산 처분하려면 엄마 동의가 필요한데 엄마가 치매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거죠. 저는 바로 소송 들어갔어요. 위임장 무효 소송이랑 재산 처분 무효 소송 동시에요. 동생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엄마 간병하느라 고생했는데 왜 이러냐고요.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동생이 엄마 재산 처분하기 전에 병원에서 엄마 치매 진단서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도 엄마가 판단 능력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판사님이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하셨어요.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본인 동의 없이 처분한 거니까요. 위임장도 제가 제대로 설명 듣지 못한 상태에서 쓴 거라 무효래요. 최종 판결 나왔어요. 동생이 가져간 돈 전부 돌려줘야 한대요. 이자까지 해서요. 부동산도 원상복구 명령 떨어졌고요. 동생은 사기죄로 집행유예까지 받았어요.
동생이 돈 갚지 못하겠다고 버텼어요. 다 써버렸대요. 그래서 법원에서 동생 재산 압류했어요. 동생 집이랑 차, 통장 전부요. 결국 동생이 엄마한테 받았던 집까지 팔아서 돈을 갚았어요. 거기다 자기 집까지 팔아야 했고요. 동생은 지금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요. 엄마는 요양원에 모셨어요. 치매가 많이 진행돼서 저도 동생도 모실 수 없었거든요. 제대로 된 요양원에 모시고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동생이랑은 연락 끊었어요. 명절에도 안 만나요. 동생이 한때 용서 빌었는데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엄마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사기친 거잖아요. 가끔 동생 소식 들려요. 회사도 그만뒀고 지금은 아르바이트 전전한대요. 집도 없고 신용도 망가졌고요. 자업자득이죠. 저는 엄마 재산으로 엄마 요양비 쓰고 나머지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제대로 장례 치러드릴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 쓸 때 정말 조심하세요. 특히 가족이라고 방심하면 안 돼요. 저는 동생을 믿었다가 이렇게 큰 사기당할 뻔했거든요. 서류는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어보고 사인하세요. 그리고 부모님 재산 관리할 때도 조심하세요. 형제자매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앞에서는 진짜 사람 달라지더라고요. 제대로 법적 절차 밟아서 하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